울세라 200만원, 써마지 300만원. 근데 했더니 이 볼이 쏙 들어갔어.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가 않네. 아프기만 엄청 아프고, 뭐 리프팅을 나랑 맞지 않나? 보톡스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름을 지었거든요. 탱탱이들이에요. 어때요? 연예인 피부처럼 이렇게 탱탱해지자고. 괜찮죠? 오늘은 탱탱이들에게 피부과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시술 탑3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14년 동안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제 꿀팁과 정보들이거든요. 돈 아끼면서 효과는 제대로 보고 싶은 분들, 이 영상 하나로 피부관리 끝장내 보자고요. 저는 피부과에서 재직할 때 단순히 상담실장이 아닌 총괄실장으로 근무했어요. 원장님 매니저 역할도 하고, 피부관리사들 교육도 하고, 그리고 고객들 상담도 하고, 고객의 컴플레인도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괄적인 거를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술도 좀 받아봐야 되고, 연락도 해서 지금 피부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했어야 됐어요. 저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찍고 싶었던 이 피부과 컨텐츠가 이 가성비 시술이었어요. 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이런 느낌? 상담을 받아도 진료를 해도 이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연예인분들 아시잖아요. 갑자기 내일에 스케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과하면 안 되고 괜히 또 신문 기사에 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는 시술을 좋아하진 않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빠르고 좀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연예인들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서 시술에 대한 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피부과 가시는 분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가격은 절감하고 효과는 좀 좋은 시술이 없을까? 나도 연예인처럼 광나고 탱탱하고 좀 어려 보이고 싶은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왜 나는 그닥이지? 생각보다 돈 쓰고 정보 알아내고 그닥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제가 이런 분들 위해 완벽 정리를 해봤습니다. 14년간의 피부과 총괄실장 경험으로 진짜 효과 있는 시술들만 골라서 준비해놨거든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동안 피부과에서 체득한 모든 노하우를 담은 프리미엄 연예인 피부 만들기를 준비해놨으니 고정 댓글 꼭 클릭해보세요. 알고 계셔야 하는 게 피부과 상담을 가잖아요. 생각보다 기미가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원을 알아보는데 정보 하나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가면은 그분이 말하는 것에 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미리 엄마들을 통해서 야, 수학학원에서 뭐뭐뭐 알려준대, 이 수학학원은 뭐뭐뭐 알려준대, 요즘에 이런 게 좋다더라, 이런 어느 정도의 정보들을 알고 가면은 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폭을 어느 정도 좁혀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개를 할 거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가서 비용은 산정을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피부과 시술, 그래서 가성비 탑3는 뭐냐? 바로 흔한 건데 보톡스입니다. 죄송해요.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톡스 중에서도 우리는 보통 여기 주름, 뭐 미간, 뭐 이런데 턱 보톡스 이런 데 맞잖아요. 얼굴을 작아지게 만들고 주름 자글자글한 거 좀 펴주고 이런 걸 맞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있고 동안 피부, 연예인 피부처럼 좋아 보이게 하는 거는 바로 스킨 보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분들도 스킨 보톡스 굉장히 많이 맞아요. 물론 2, 3일 전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년에 3, 4번 정도는 항상 이렇게 깔아주거든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혹시라도 과한 거 싫으시면은 이렇게 좀 촘촘히 말고 듬성듬성 하면 되거든요. 이거 꾸준히 맞는 사람들은 좀 탱탱하고 탄력도 있어 보이고 광채도 납니다. 특히나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모공이 좀 크거나 좀 저처럼 홍조가 좀 있는 분들도 이 스킨 보톡스가 은근히 좋아요. 왜냐면은
얘가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럼 활성화를 덜 시켜요. 모공도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자외선을 본다거나 많이 움직인다거나 이래서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고, 혈관도 수축됐다 늘어났다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킨 보톡스를 맞아버리면 얘네들이 정지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많이 커지지도 않고 모세혈 혈관도 확장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몰랐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스킨 보톡스 1년에 딱 3번만 맞아라. 가격도 한 10만 원 정도면 요즘에 하거든요. 예전에 2, 30만 원 정도 했는데 가격이 많이 낮춰졌어요. 아니, 얼굴 주름도 펴지고 윤곽도 어느 정도 잡아지고 모공도 작아지는데 이걸 왜 안 하냐고. 저는 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뭐 이거 기미 있는 분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피부 톤을 맑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기미는 이제 색소를 깨뜨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미가 효과가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얘는 톤을 좋아지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과에서 하신 분들 덜어보니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레이저 토닝 한 15회 정도 하신 분 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했는데 와, 진짜 기미가 한 5, 60% 없어졌어. 그리고 톤이 환해졌어. 진짜요. 그래서 와, 본인한테 맞는 어떤 레이저 시술들이 있거든요. 저도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데 저 같은 얼굴도 레이저 토닝하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냥 레이저 토닝을 1, 2주에 한 번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규칙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걸 매번 받기는 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한 10회 정도는 1, 2주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2주에 한 번씩 해서 한 10회에서 한 20회 정도만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한 10회 50만 원 정도 돼도 레이저 토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관리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보통 관리를 많이 추천하는데 이 관리는 집에서도 가능해요. 꼭 미용기기가 없어도 집에서 충분히 하니까 제가 그것도 제 무료 PDF에 다 담아놨거든요. 피부과 케어, 비타민 관리 이런 거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토닝은 피부과에서 하고 홈케어는 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너무 가성비 있죠? 아니면 한 10회 정도도 해봐도 돼요. 근데 10회 정도 해야지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얘는 한 번에서는 이 피부 층까지 완전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조금씩 깨뜨려주면서 천천히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회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너무 패키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레이저 토닝 10회, 뭐 5회, 뭐 IPL 뭐 5회, 뭐 해가지고 뭐 주베룩 3회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해가지고 뭐 200, 뭐 250, 150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피부 톤을 맑게 해주고 싶다. 그럼 레이저 토닝 10회 이것만 딱 해보시고 홈케어를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원하는 거, 뭐 주베룩을 한다거나 콜라겐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피부를 타이트하게 패키지에 너무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가성비인 거죠. 나에게 맞춤적으로 최대한 작게 해보는 거. 대신 여기서 아셔야 될 거, 혹시 내가 피부 겉표면에 잡티라던가 흑자 같은 게 동그랗게 있다, 검버섯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 10회, 20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잡티에 대한 레이저가 따로 있어요. 뭐 예전에 알고 계시는 IPL도 있고, 그 다음에 엔디아그라는 시술도 있고, 여러 가지 레이저가 있거든요. 흑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괜히 흑자 한 번 하고 레이저 토닝 10번 해서요,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요. 한두 번의 시술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 바로 리프팅입니다.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이 안 내려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짱짱하게 되려고. 제 목표입니다. 짱짱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 탱탱하게. 그래서 저랑 함께하는 분들은 무조건 탱탱해야 돼요. 우리 탱탱이를 목표로 합시다. 울세라 200만원, 써마지 300만원. 근데 했더니 이 볼이 쏙 들어갔어.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가 않네. 아프기만 엄청 아프고. 어쨌든 간에 양대 산맥, 울세라, 써마지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집이 있어요. 집의 안에 뼈대는 초음파로 잡아야 되고요. 밖에 피부 겉은 걔는 리모델링.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건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속 초음파, 속초, 겉 고주파, 겉고, 속초를 겉고. 쉬운가요? 속 초음파는 대장은 울세라입니다. 겉 고주파는 대장은 써마지입니다. 초음파 울세라, 고주파 써마지, 속 초음파 겉 고주파
속초, 걷고. 쉽죠? 요거를 정보를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먼저 울세라를 얘기해 볼까요? 이 속탄력 초음파 장비인데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또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헐렐레한 요 살을 열을 가해서 쫀쫀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덜 말리는 오징어 있죠. 걔를 이렇게 바싹 구워주는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까 덜 말리는 오징어 통통하잖아요. 얘가 좀 통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바짝 붙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볼살이 없는 경우에 잘못했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세라는 저한테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울세라를 선택했는데 너무 비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인모드랑 슈링크입니다. 울세라 볼살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난 살이 없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인모드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고주파 RF, 탄력, 주름을 쫙 잡아주고 또 다른 기능은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리프팅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피부 자체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특히나 FX 모드라는 게 여기 있는데 고전압 전기를 같이 싸줘가지고 이 지방세포를 죽이는 거죠. 이건 아직까지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턱, 볼살 있는 분들 꼭 같이 해주면 좋아요. 한 1회에 한 2~30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 슈링크는 울세라와 유사하게 근막층이 타겟인데요. 그래서 슈링크는 얼굴살이 좀 두둑한 경우에 하면 효과가 좋아요. 같이 해주면 굉장히 쫀쫀하게 올라가거든요. 대신 여러 번 받아야 되죠. 한 3~4회 정도. 기억하세요. 초음파는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 요거 상담해 보세요. 그 다음은 고주파 장비의 대장입니다. 써마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죠. 볼살이 없다, 주름이 있다, 좀 흐물흐물하다, 난 좀 탱탱하고 탱글탱글하게 유지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써마지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써마지가 너무 아프다구나. 그리고 한 200~300 정도 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는 써마지에 대체제가 없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올리지오, 티타늄. 써마지는 통증이 별 5개라면 올리지오는 2개예요. 반을 확 주는 거죠. 리프팅 효과를 보면서도 좀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써마지보다는 횟수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도 저는 써마지 한 번을 너무 강하게 받는 것보다 올리지오를 조금 약하게 좀 부담 없이 받고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피부가 좀 예민해서 너무 세게 하는 거는 전 부담스럽거든요. 이 써마지 계열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오히려 나중에 좀 좋아지는 케이스예요. 받은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금처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적금처럼 보험처럼 1년에 몇 번씩 꾸준하게 받아주시면은 좀 탱탱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써마지를 가장 좋아해요. 써마지는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받은 직후보다 나중에 효과가 좋은 건데, 그래서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약간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확실히 있어요. 그 다음에 난 바로 좋아져야 돼, 즉각적인 리프팅을 한다면 티타늄 추천드립니다. 티타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도 가능하거든요. 티타늄의 장점은 다른 고주파들은 굉장히 뜨겁고 열화상을 입는 경우도 사실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티타늄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뜨겁거든요. 정말 할만해요. 그래서 다운타임도 없어서 오늘 하고 뭐 내일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연예인들이 촬영하기 전에 급하게 받는 리프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속초음파, 겉고주파, 속초, 겉고, 울세라, 써마지. 요거 정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고를 수 있는 게 확실히 확 좁혀졌죠. 너무 많은 거를 정보를 들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것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나한테 가장 맞는 시술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권해서 받는 것보다는 적절한 정보를 알고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좀 찾아보는 것도 전 하나의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신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시고 그럼 또 골치 아파.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 있는 시술들로 좀 몇 번 해보시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늘려가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서 이 리프팅 시술을 하더라도 이 잔주름, 보톡스는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가성비 있지 않아요? 보톡스, 스킨 보톡스 좀 맞고 레이저 토닝 좀 관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리프팅 1년에 몇 번 맞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걸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나 누구나. 이 세 가지 다음에
제가 좀 요거는 가성비는 아닌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습인데요. 보습 관리의 대장은 저는 LDM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습, 재생 다 되는 거죠. 이 피부가 아무리 탱탱하고 짱짱해져도 이 보습이 안 돼 있다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얘야말로 저금처럼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얘는 저금이 아니다, 그냥 저축이다, 일상처럼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바로 LDM이에요. LDM이 만약 비싸다면 집에 있는 갈바닉 작은 거라도 사용해 보시고, 갈바닉이 없다면 스킨 부스터라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권장드려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예전에 오셨던 연예인 분들은 LDM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그분들은 일주일에 3번, 4번 시간 있을 때마다 오셔서 LDM을 받았거든요. 저도 요즘에 피부과에 자주 가질 못해서 저는 이제 LDM을 제 미용기기 교육하는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즘 해외 바이어들 이제 데모를 해주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이제 LDM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합니다. 일주일에 한 2번씩이라도. 거기에 사용하는 게 제가 히알좀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 히알좀은 히알루론산, 이 보습 아시죠?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 그 중에서도 히알을 저 분자 되게 작게 쪼개서 동결 건조를 만들었어요. 너무 신선하겠죠? 그래서 걔를 엑소좀 줄기세포랑 믹스해서 이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는데, 얘가 이 LDM이랑 했더니 완전 찰떡이더라고. 광채도 나고 속보습이 꽉 차는데 물광이 차올라요, 진짜. 진짜 화장하는 거 정말 없고, 지금도 바른 게 없거든요, 진짜. 저 화장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촉촉함이 유지되더라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세포인데요. 이 줄기세포가 뭐냐면 태아 양수 유래, 이 포함된 어린 세포의 결정체예요. 세포간 전달, 혈액순환, 이 노폐물까지 배출이 되면서 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엑소좀을 함께 믹스를 해서 만든 건데, 제가 이 히알좀 사용하는 것도 제가 무료 PDF에 다 담아놨거든요. 고정 댓글 한번 참조해 주세요. 홈케어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술만 하면 뭐하냐고, 홈케어가 잘 돼야지. 이런 홈케어들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담아놨는데, 저는 피부 타입을 4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화이트닝 환하게. 두 번째, 리프팅 짱짱하게. 세 번째, 피부 장벽 예민 피부. 네 번째, 여드름 트러블. 이 4가지의 피부 타입은 바르는 것도 피부과 시술도 각각 다르거든요. 연예인 피부들을 이제 관리를 해드리면서 이 메이크업을 많이 하셔서 야외 촬영도 많이 하고 또 시술도 관리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피부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뭐를 과하게 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저축하듯이 LDM이라던가 레이저 토닝이라던가 스킨 보톡스라던가 리프팅을 1년에 몇 번 이렇게 받는다는 거지, 또 주사를 많이 맞는다거나 이런 건 생각보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고 비싼 것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시술들을 해보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3가지 꼭 잊지 마세요. 어쨌든 이런 시술들을 하면서 홈케어도 같이 하는 게 정말 좋잖아요. 제가 홈케어 피부 타입에 맞게 모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소통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소통방에서 우리끼리 피부 이야기, 피부과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보려고 그 방에 좀 모여주세요. 저랑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또 마지막으로 홈케어의 기본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술 전날에 자극적인 스킨케어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필링 같은 거. 두 번째, 시술 후 48시간 이후에는 뜨거운 물, 세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항상 미지근한 물. 세 번째, 시술 후에 자외선 차단제 필수입니다. 항상 해야 되지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물 많이 마셔주세요. 수분 공급해주세요. 그리고 수분에 대한 제품을 쓰는데 묵직한 거 한 번보다는 조금 제형이 가벼운 거를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건 기본이고요. 기미템들, 염증 피부도 좀 심하신 분들은 연고라던가 약국템들 좀 사용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도 다 담아놨어요. 몇 번 얘기하는 거야. 홈케어는 그냥 바르는 것만이 스킨케어가 아니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내가 필요한 걸 뭘 바르는 게 저는 홈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홈케어들을 단지 바르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함께 케어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담아놨다고요. 또 얘기하는 피부과 관리, 홈케어템, 홈케어 관리 이 3가지만 아시면 탱탱이들 탱탱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연예인처럼 피부가 좀 좋아져 보자고요. 오랫동안 이런 디테일한 관리,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저를 만나면 해결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겠죠?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서 알게 된 모든 꿀팁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
고정 댓글 꼭 봐주시고요. 또 만나요. 무료 상품 나올 거니까. 알겠죠? 오늘도 탱탱하나 피부가?